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그 득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한 선거라는 생각은 들어요. 지금 바뀐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복고풍이 불겠냐.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선거가 할만해지죠. 아니 뭐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. 그러니까요. 언제나는 아니지만 그 여론조사와 우리의 예상이 총선에서 자주 빗나가곤 했습니다. 오늘 모신 두 분은 범보수 진영과 범진보 진영의 대표 논객이시자 또 최고의 전략가로 손꼽히는 분 두 분이시잖아요. 자, 그래서 게임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그 게임 컨트롤 타워로서 어떻게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지 한번 불꽃 튀는 토론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. 저기는 컨트롤 타워고 네. 저는 아니에요. 아, 이거는 본인의 역할을 조금 너무 낮춰보시는 거 아닙니까? 저는 그냥 편파 중계하는 사람. 그러면 일단 두 분은 뭐 누구 칭찬하는 게 익숙치 않으시니까 비판하는 게 또 자연스럽잖아요. 그래서 까는 게 재밌죠. 그렇지. 그래서 상대 진영들이 이 총선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일단은 쉽게 점수를 딱 매기고 또 뒷이야기를 좀 점수부터. 네. 자, 그러면 범보수 총선 준비 몇 점 주시겠습니까? 100점 만점으로 할 때 오늘 현재 한 70점 정도 오, 후하시네요. 생각보다 후한데요? 자,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 한번 그런데 들어볼게요. 어떻게 마음이 통했나요? 아, 그래요? 저도 지금 여당 보면은 100점 만점에 한 70점 주고 싶은데. 아, 이렇게 후하면 이게 장사가 안 되는데. 저기는 박하고 저는 토론을 후한 가고 맛있다. 자, 그럼 이렇게 후하게 주신 이유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? 어제까지만 해도 한 60점, 50점 그 정도밖에 안 줬는데 일단 오늘 자유한국당하고 새보수당, 새로운 보수당하고 양자 그 협의 기구를 했잖아요. 이것은 이제 두 당이 통합할 가능성을 높이는 조처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구도, 그러니까 보수 분열의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죠. 그게 제일 크고요. 나름 이제 자유한국당도 인재 영입이라든가 또는 공천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이런 총선을 위해서는 꼭 해야만 되는 필수적인 사항들을 그동안에 거의 못하고 있다가 이제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 내용이 얼마나 훌륭하냐는 또 각자의 평가에 달린 문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의무적인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. 이 점에서 70점 정도. 그럼 제가 하나만 좀 질문을 덧붙이겠습니다. 그러면 범보수 진영에서 뭘 어떻게 하면 범진보 진영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느낄까요? 혁신하면 위협적으로 느끼죠. 가령 좀 쉽게. 그러니까 저 당을 찍어주는 게 더 낫겠다?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하려면 이제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그렇게 많은 신임을 못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더 받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좀 더 다르게 해야겠죠. 괜찮은 정책 이런 것들은 원래 선거하게 되면 서로 뺏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이 1.1획도 민주당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았어요. 그랬었죠. 모든 것을 다르게만 하려고. 그랬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신통한 건 아니에요, 지금. 근데 정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공감할 건 공감하고 차이 나는 건 확실하게 차이 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선거가 할만해지죠. 아니 뭐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. 그러니까요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위원장님의 70점. 그 지금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이 선거 전략이나 또 이 정치적인 뭐 이게 좀 공학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훨씬 좀 능력이 뛰어납니다. 전통적으로도 그렇고. 근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뭐 청와대나 대통령 그 국정과는 별개로 당의 그 선거 준비를 보면 역시 그 전문성이 돋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나름대로 이제 공천 그 해나가는 방식이나 또 인재 영입하는 방식이나 또 이게 선거 전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방향을 설정하는 거 보면 역시 그 강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다만 이제
지금 국정이나 이런 그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, 여권 전체가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.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야당한테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다.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득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한 선거라는 생각은 들어요. 알겠습니다. 지금 자, 좀 약간 분위기를 좀 이렇게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네. 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두 분은 이제 TV 프로그램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?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시는데 혹시 상대를 봤을 때 야, 저거는 정말 나랑 접점을 찾을 수 없다. 가장 다른 게 뭡니까? 딱 하나를 꼽자면. 가장 다른 거는 이제 두 개 있어요, 두 개. 두 개. 네. 제일 다른 게 네.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, 정책. 이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뭐 유신 50 시대로 가자는 얘기예요. 네. 그거는 정말 다르고요. 네.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고민 좀 해야 돼요. 언제까지 그렇게 이념적인 반북, 실용주의로 안 가고 계속 고수할 건지. 두 번째는 경제 정책에 대한 게 너무 달라요. 예.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현 정부나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뭐 100점이 아닐 수도 있죠. 그러나 지금 민부론 얼마 전에 발표한 자유한국당의 그 정책 내용을 보면 그냥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했던 그 정책으로 그냥 가자는 거 외에는 새로운 게 거의 없어요. 아무리 레트로 뭐 요새 노래나 이런 건 복고 열풍이 있대지만 지금 바뀐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복고풍이 불겠냐. 네. 그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. 남북 문제 그리고 경제 정책에 경제 대한 정책. 관점. 네. 이건 정말 너무 다르다. 예. 우리 위원장님은 어떠세요? 정말 달라요. 이 두 가지가요? 이게 제일 다르구나. 이해가 가시는구나. 남북 반대로. 관계를 네. 과거로 돌아간다는데 네. 이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죠. 이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안보 불안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손쉽게 생각해요. 북한을 뭐 평화의 분위기로 끌어들이는 거는 좋은데 그것을 우리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정권의 관점에서 너무 희망사고를 갖고 하다 보니까 네. 실제 이 국제 그 외교 환경하고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동맹은 동맹대로 약화되고 국제 외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외톨이가 되고 또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제대로 푸냐 제대로 못 풀고 있잖아요. 그리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 국가라는 거를 사실상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. 이게 과거로 돌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북핵 제거 정책과 또 북핵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지키는 정책을 하고 있느냐 또 그 상황에서 이 복합적인 국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외교를 하고 있느냐 그 점에서 우리는 높은 점수를 주기가 정말 어렵고 네. 남북 문제 너무 안 맞고. 그리고 경제 문제도 물론 과거 정권에서의 경제 정책의 문제는 있지만 적어도 지금 그 민간 주도 또 미래 기술 주도의 어떤 경제 정책을 통해서 그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지금 쓰고 있는 정책들이 퇴행적이에요. 그리고 과거에 다른 나라들을 여러 정책들 썼던 가운데 성공적인 정책이 아니라 상당히 경제를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정책들이라.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저는 뭐 한국이 일본처럼 장기 침체 네. 또는 뭐 지금 프랑스가 한 10여 년 겪고 있는 정책 이런 어떤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분의 의견이 정말 다르십니다. 네. 이건 이제 가벼운 네. 질문을 던졌는데 다시 더 무거워져. 네, 다시 총선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총선 괜찮을 것 같아요. 얘기 들으니까. 자, 들어보니까. 안심이 되네.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. 괜찮아?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. 좋아요?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.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